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세, 그 정세의 종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어느 때보다 전쟁 발발 가능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은의 핵실험이 수많은 대한민국 우파 애국민은 쓰러져가는 조국의 현실 앞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새로운 희망이 있는 법이기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올 한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은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행적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심지어 삼촌과 고모, 이복형까지 또한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동족까지 위협하고 나아가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작년 말부터 새로운 전략무기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할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쳐왔는데 강명도 교수에 의하면 김정은이 큰 소리 쳐온 그 어마어마한 살상무기는 바로 중성자탄이라고 했습니다. 강 교수는 믿을 만한 북한 소식통을 통해 이 정보를 얻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성자탄이라고 하면 소련과 미국밖에 없으며 원자탄이나 수소탄보다 강도가 높은 무기인데 한반도를 기어코 불바다로 만들려고 마음을 붙였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채널 ATV에 의하면 EMP를 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기만 해도 대한민국의 전자 관련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게 되며 적의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 전원대회에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즉 그들이 부르는 식으로 남조선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미 김정은은 한국을 완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EMP와 중성자탄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적하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김정은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과 의무부대가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고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작전의 일환인지 대선까지 안전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인지는 트럼프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자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위협해오고 있는 북한을 달래온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나 이란 등 중동 지역에는 공격을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다고 점쳐집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해 막공격은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러일의 역학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대북 전단을 이용해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는 심리전이나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위층의 반김정은 세력을 이용해서 탐수하는 편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을 때 올해 11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폭발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을 끊임없이 조롱하며 위협하는 김정은을 그냥 두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트럼프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경제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도 동의해 놓은 상태이며 이들 두 나라도 북한이라는 자그마한 나라의 한 젊은이가 자신들의 앞마당, 옆마당에서 중성자탄이나 EMP와 같은 새로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뽐내는 일을 절대로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제거의 명분이 충분히 쌓였다고 보여지며 시기 또한 최적기를 맞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내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 37살의 젊은 김정은이 자력갱생의 의지를 앞세워 추진해온 삼지연, 원산 갈마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건설사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로 원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력갱생의 기치 아래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바람에 가정과 마을에는 일꾼이 부족해서 불평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과부들까지도 빨래와 밥짓기 등을 돕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강제 동원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해란 TV에 의하면 북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수당 밑반죽이라고 합니다. 수당 밑반죽. 수령과 당을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12월 말에 나흘 동안 진행된 김정은의 전원대회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 때문이다.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미국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원대에서 말하는 김정은의 표정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살기가 넘쳐나는 그라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연말까지 뭔가 보여주겠다는 기회를 날려버린 김정은 무척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이 북한 주민 사이에 널리 알려짐에 따라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도 전합니다. 작년 말 전원대회를 개최한 목적도 인민들의 정신적 재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목적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비대한 몸에 지병까지 있다고 알려진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의 참수나 내부 세력으로부터의 암살이 있기 전에 스스로 쓰러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정은의 도발은 아마도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이나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는 날인데 이 날이 김정은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김정은은 핵도발을 해도 죽고 비핵화를 해도 죽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소리입니다. 핵도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하게 되면 핵을 무기로 여태껏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해온 북한 주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김정은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머리맡에다가 권총을 놔두고 잠을 청한다고도 합니다. 미국은 김정은이 비몽사몽간에 날릴지도 모를 무모한 한방을 맞고 막대한 인적 물질적 손실을 보기 전에 선방을 날려 확실하게 승리를 굳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체면을 살림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